금융중개기관은 저축하려는 사람들과 자금을 차입하려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연결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중개라는 단어는 이 기관들이 저축자와 차입자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금융중개기관인 은행과 뮤추얼펀드 즉 증권 투자회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조그만 식료품 가게 주인이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인텔사 같은 대기업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세한 식료품 가게 주인은 인텔사처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죠. 주식과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평판이 좋은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세 상인들은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고 시도하는 편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금융중개기관입니다. 은행의 주된 기능은 저축하려는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은 예금주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는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대출이자율을 부과하죠. 은행은 대출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의 차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업 경비를 충당하고 은행 소유주들에게 이윤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금융중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금을 근거로 개인 수표를 발행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교환의 매개라는 특별한 자산, 즉 통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중개기관들과 구별됩니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 금액을 은행의 예금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 금액 나누어서 은행의 예금 금액의 100을 곱한 것입니다. 예대율이 100%보다 작다는 것은 은행이 예금 자원을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너무 작으면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대율이 100%보다 클 때는 대출을 위해 은행이 추가적인 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게 되므로 은행 경영에는 적신호가 들어오는 셈입니다. 따라서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은행 건전성과 반비례합니다. 예대율이 작아지면 은행 건전성은 좋아지고 예대율이 커지면 은행 건전성은 나빠집니다. 금융안정기에는 예대율 증가가 국공채 등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가지는 대출이 확대되어 경영성과와 정의관계를 가지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기와 같은 불안정기에는 은행이 부족한 대출 자금을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으로 조달하여 예대율이 100%를 넘어설 경우 유동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예대율은 80에서 90%의 범위입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필요자금의 대부분을 은행 융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예대율이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에는 예대율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미국 은행의 예대율이 90%를 넘어서면 투자자들은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